자,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완자책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할 거야. 근데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할 건데, 자, 선생님 봐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뭘 배웠는지 순서를 보는 거야. 잘 봐. 교과서가 만들어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 교과서 만든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선생님은 강의 순서로 바꾼 거라고. 강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야. 잘 봐.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 해서 2주간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뭘 배웠어? 원자 배운 거야. 원자. 원소라고 합시다. 원소를 배운 거지. 원소가 뭐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성분이야. 알겠니? 그러면 원소가 모여서 뭐 되는 거야? 그렇지.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 원소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게 원소에 대해서 배운 거야. 원소에 대해서 배운 거라고. 그리고 원소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지. 그럼 그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 뭐라 부르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화합물이라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방금 전까지 뭐까지 배운 거야? 원소에서 화합물까지 배운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요 화합물 이후를 나갈 거야. 화합물 이후를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봐, 지금부터. 우리 교과서 순서는 이 원소가 어디서 왔느냐부터 가르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원소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 요 뒤로 가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선생님은 원소와 화합물을 가리키고 요 순서 이대로 올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바로 뭐야? 원소의 기원이야. 원소의 기원. 원소 어디서 왔어? 원소 도대체 어디서 왔니? 그 원소의 기원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수업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 내용은 다 원소의 기원인 거야. 알겠니? 원소 어디서 왔어? 원자를 쪼개면 뭐가 될 거야?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원소의 기원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우주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좀 우주를 배우러 가려고 하는 거야. 우주를 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또 원소의 생성 과정을 배우려면 어떻게 이 원소의 기원을 알게 됐느냐? 그게 바로 뭐야? 스펙트럼인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야. 갑자기 웬 스펙트럼을 배우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갑자기 배우니까 좀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들 스펙트럼은 뭐지? 잘 들어야 돼. 스펙트럼은 뭐지? 그래,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 에너지인데 그걸 나누어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먼저 원소의 기원을 배울 때 원소는 어디서 왔어?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주 초기의 원소는 어디서 온 거야?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스펙트럼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은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이러면 일단 하나 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너 졸립지? 너 일어나 봐. 일어나서 계속 주니까 내가 너한테 자꾸 시선이 아니 뒤에 가면 책상이 없구나. 이쪽에 강의실 가면 서 있는 책상이 있어. 스탠드형 책상 갖고 와. 여기 가만히 있어. 나가봐. 오늘 아까 청소한다고 스탠드형 책상을 다 안에다 갖다 놓은 거야. 쭉 가. 더 가. 쭉 가. 거기 강의실 하나 있을 거야. 문 열어. 그렇지. 그거 갖고 와. 합시다. 자, 봐. 어렵게 가르칠까? 쉽게 가르칠까? 내가 졸라 어렵게 가르칠 수가 있고 어마무시하게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원해? 자, 봐. 우리는
원자를 배웠어. 원자를 배웠지? 근데 원자 구조를 한번 가르쳐 볼게. 원자 핵이 있고, 그럼 원자 핵에 뭐 있어? 양성자가 있지. 그러면 양성자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 전자 껍질이 있지. 전자 껍질이 있다. 그리고 이 껍질 안에 뭐 들어있다? 전자가 들어있지. 이렇게. 자, 봐. 요 전자를 내가 A전자라 이름을 붙일게. 됐니?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각각의 껍질로 이동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동할 때, 자, 봐. 이거 원리는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겁나 배워. 나중에 배워. 안쪽의 껍질이 에너지가 작아. 바깥의 껍질의 에너지가 겁나 커. 알겠니? 그러면 두 번째, 각각의 껍질마다 에너지의 세기가 정해져 있어. 얼마야? 선생님 자 볼게. 얘 1, 얘 10, 얘는 15, 얘는 16, 18,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각각 껍질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그럼 봐라. 얘는 현재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야? 10. 그럼 얘가 이렇게 갔네. 됐어요? 그러면 에너지 얼마 없어야 돼? 여기 껍질의 에너지 얼마? 18. 얘 얼마? 10.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까? 그래, 흡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자, 이번엔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 있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어. 됐니? 그럼 여기에 껍질의 에너지 얼마? 15. 여기 껍질의 에너지 얼마? 10.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에너지 얼마? 5. 흡수, 방출? 방출. 그러니까 어떤 새끼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어떤 새끼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됐니? 왜? 내가 에너지가 부족한 놈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자이동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내가 너무 에너지가 많으면 전자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걸 분석한 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졸라 중요하지. 우리는 너희들은 배우지 않지만 이 흡수 스펙트럼의 이 파장은 나중에 이걸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있어.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있어. 에너지는 나중에 너희들은 즉 람다라고 있어. 이게 파장이야. 람다가 파장이야. 너희들 안 배워. 파장은 H하고 C야. 즉 H하고 C는 상수인데 내가 흡수한 파장을 보면 내가 흡수 또는 방출된 뭘 할 수 있어? 에너지를 알 수 있지. 여기서 졸라 중요한 말이야. 이 에너지를 알면 이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알아. 다시 이 흡수 또는 방출된 파장을 계산을 하면 난 뭘 알아?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 에너지 값은 그 원자의 전자 배치야. 그러면 그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안다는 건 그 새끼 어떤 원자인 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뭘 알 수 있어? 원자를 알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다시 이해만 해. 됐니? 우주는 잘 봐야 돼. 우주는 너희들은 못 가봤지? 우주 가봤어? 못 가봤지? 선생님 그제도 갔다 왔는데 겁나 힘들었어. 알겠니? 근데 태양 가봤어? 못 가봤지? 선생님 어디 가봤는데 겁나 뜨거워서 뒤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는 뭘로 돼 있을까? 아주 쉬워. 바로 태양에서 오는 그 빛 에너지를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태양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 그러면 내가 태양을 구성하는 뭘 할 수 있어?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 나온다고? 걔가 흡수하는 파장 또는 방출하는 파장을 알 수 있겠지. 그럼 그 파장을 안다는 건 뭘 알 수 있어? 걔의 에너지 값을 알 수 있겠지. 저 에너지 값을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다고? 걔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다고.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원자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훈아, 졸라 중요한 말이잖아. 우리는 우주를 가보지 않아도 돼. 우주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하면 그 우주는 어떠한 구성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엄청난 발견이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주 안 가봐도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뭘로 알 수 있는 거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가? 이거 제일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책의 첫 장부터 출발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왜 나타나는 거야? 그 원자들,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전자 배치를 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물질에 구성하는 원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엄청 중요한 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은 그 원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파장에서 나오는 거야, 파장.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건 누구냐면 태양.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구성한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또 뭐 있냐면 백열등 있어. 너네 형광등 안 돼. 백열등 있어. 백열등 알지 뭔지? 그래서 백열등 이런 것들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 아주 고온의 물질에서 나오는 연속적인 파장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이어야 돼? 저온이어야 돼? 매우 저온이어야 돼.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저온의 물질에서 나오는 거야. 자, 방출 스펙트럼은 저온에서 나오는 거야? 고온에서 나오는 거야? 이건 고온의 물질에서 나오는 거야. 그 전자들의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야. 다시 얘기할게.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봐. 다시 한번 봐. 아주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봐봐. 이해하는 자야. 이해하라는 거야. 자, 봐. 여기 아주 고온의 태양빛이 있어. 별이 있다는 거야. 아주 고온의 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모든 파장의 에너지가 다 나온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모든 파장의 에너지가 다 나온다. 잘 따라와야 돼. 모든 파장의 에너지가 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파장의 에너지가 다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잘 봐. 얘는 좀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할게. 여기 어떤 저온의 물질이 있어. 아주 저온의 물질이 있는데, 아주 저온의 물질이 있지. 잘 봐. 아주 저온의 물질이 있지. 아주 저온의 물질이 있는데, 저 새끼가 나트륨이야. 우주에 나트륨으로만 된 아주 저온의 물질 덩어리야. 그럼 다 봐. 나트륨 덩어리에 전자 배치를 해볼게. 2, 8,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아주 저온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에너지가 뭐 되고 싶은 거야? 흡수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 전자 하나를 무한대로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방출하는 거야. 봐야 돼. 그러면 봐. 얘가 아까 만약에 에너지 값, 얘 에너지 값이 10이야. 에너지 값이 10이야. 근데 무한대 에너지 값이 있는 게 14야. 14. 무한대 값에 있는 에너지 값이 14야. 알겠니? 그러면 이 전자는 내가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무한대로 가고 싶겠지. 그래서 지가 뭐 되고 싶은 거야? 나트륨 이온 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에너지 얼마 흡수해야 돼? 4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러면 4 말고 다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요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가는 거야. 요 차이만큼만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봐. 여기서 나오는 건 연속 스펙트럼이지. 근데 얘가 만약에 나트륨이면
오로지 누구만 흡수해? 4에 해당하는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면 되겠지. 그게 누구야? 노란색이야.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라면 쭉 중에 다 연속 스펙트럼 중에 연속 스펙트럼 중에 오로지 저게 나트륨이라면 오로지 누구 거? 노란색의 파장만 흡수할 거야. 노란색의 파장만 흡수해서 그 노란색 파장만 없어.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관측 장비로 우리가 이렇게 관측하면 노란색만 흡수당해서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스펙트럼을 내가 분석하면 아 여기에 아주 저온의 나트륨 덩어리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나는 뭐 찾아낼 수 있어? 그래, 그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를 찾을 수 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됐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뭘로 찾아?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는 거야. 반대로 봐. 얘가 이제 반대다. 얘는 별이 아니라 아주 고온의 기체야. 아주 고온의 기체인데 만약에 얘가 나트륨이야. 얘가 나트륨이야. 그럼 이번에 얘가 나트륨인데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어떻게 돼야 돼? 엄청난 고온의 에너지야.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야. 에너지가 너무 많지. 그래서 스스로 뭐 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거야.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알겠니? 에너지가 많아도 불안정해. 알겠니? 그럼 이 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 나트륨이면 여기 있던 놈이 어디까지밖에 못 가? 안쪽으로 가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알겠니? 그럼 얘는 누구만 방출할 수 있어? 4만큼밖에 방출 못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트륨이면 모든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딸랑 누구 하나? 노란색 파장 하나만 방출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뜻이야? 같은 원소라면 방출된 파장과 흡수한 파장은 어때야 되겠어? 같아. 그렇지. 방출된 파장과 흡수된 파장 같아. 그러니까 원소가 같다면 뭐가 같아? 전자 배치가 같지?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같으니까 방출 또는 흡수할 때 그 에너지가 같은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서 오면 방출 스펙트럼이 됐든 흡수 스펙트럼이 됐든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어. 오늘 너희들한테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이 왜 나오는 거야? 구성 원소 하려고. 알겠니? 그걸 니네 중학교 때 뭘로 배웠을까? 불꽃 반응이라는 걸로 배웠어. 알겠니? 구리 집어던지면 무슨 색 나와? 구리 불에다 집어넣으면 뭐 나오지? 청록색 나오지. 왜? 구리의 전자 배치에서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청록색에 대한 파장만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또 뭐 배웠어?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이지. 왜 칼륨을 불에다 집어넣으면 보라색 파장이 불꽃밖에 안 나와? 특정한 전자 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륨은 전자, 보라색 파장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 색으로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듯이 조금 더 정밀한 건 어떻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스펙트럼을 가리킬 마음은 없어. 스펙트럼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 그 구성 물질 원소를 알 수 있어. 원소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같은 스펙트럼 분석이 나타나는 거야. 계속 가볼게. 얘야. 야, 봐봐.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같은 원소마다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인 파장이 어떻다 해야 돼? 다르다? 뭐 잘못 나왔는데? 다르다고 나왔어? 원소마다 스펙트럼, 원소마다, 원소마다는 달라. 원소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같고, 잘 봐. 얘하고 뭐야? 수소.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얘는 수소, 방출 스펙트럼이지.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니까 봐.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면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야 되겠지. 같은 위치. 알겠니? 잘 봐. 얘가 탄소야. 위에 거. 탄소의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얘 밑에 거 뭐야? 탄소의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 얘도 탄소고 얘도 탄수라면 이 선의 개수와 위치, 요 선의 위치와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수소와 탄소의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어떻게 돼야 돼? 스펙트럼의 구성, 위치와 선의 개수와 모양이 모두 달라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원소의 종류를 찾아낼 수 있어. 이게 엄청난 거야. 알겠니? 그럼 수소, 자, 태양은 뭘로 돼 있을까? 그래서 태양에 쏘는 빛을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양의 빛은 아니고요. 태양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 태양 연속 스펙트럼이다. 됐니? 브라운 호퍼라는 사람이 한 거야. 나중에 배워 그런 것도. 태양이야. 근데 태양도 무슨 층이 있어? 태양의 대기층이 있어. 대기층.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 눈으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이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 중 특정한 영역을 태양의 대기층에서 에너지를 뺏긴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이 엄청난 고온이니까 태양의 일부가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태양의 일부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정유나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내가 알아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굳이 태양 안 가봐도 돼. 됐어요?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을 굳이 안 가봐도 돼. 별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면 저 별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우주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 형편도 어려운데 우주를 왜 가? 선생님이나 지금 자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알겠니? 얼마 전에 북극성 갔는데 와 엄청난 왔어. 엄청나게 뜨거웠어. 이것도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뜰라. 내 말 이해 갔어? 우리는 왜 스펙트럼 배운다고? 특정한 구성, 원소를 배울 수 있어. 알 수 있어. 여기 보자. 됐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중 40페이지 1번이랍니다. 40페이지 1번이랍니다. 됐어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야. 스펙트럼 이야기죠. 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한 종류의 원소는 고유한, 그렇죠. 스펙트럼 나타나 안 나타나? 고유한 스펙트럼 나타나야죠. 특정한 원소는 특정한 스펙트럼을 갖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스펙트럼 빛의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그렇죠. 빛의 파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야. 이것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볼게. 여긴 상식적으로 좀 해놓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 중학교 때 잠깐 나와. 스펙트럼 그러면 우리가 어때? 빛을 분광기로 나눈 거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뭐 빛을 나눈 거지. 근데 나누는 기준 얘기해 주려고 그래. 나누는 기준이 뭐지? 빨간색이 뭐야? 파장이야. 파장에 따른 기준이야. 그래서 여기가 빨, 주, 노초, 파남, 보 요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은 빨주, 노초, 파남, 보야. 가시광선은 보이지? 근데 선생님 무슨 얘기 해주려고 그러냐면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자. 알겠어? 빨강색이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이 파장이 길어요?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자. 누가 파장이 더 길어? 빨간색이 길어. 알겠니?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다. 그래서 여기를 장파 그러는 거야. 장파.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 그래서 보라색을 뭐라 그래? 우리가 단파 그래요. 단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 요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파장이고, 됐니?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서, 요거까지만 할게.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서 그걸 뭐라 하지? 그렇지. 자. 보라 자자. 외는 바깥 외자. 그래서 자외. 자외. 그래서 여기를 자외선 그래. 자외선. 자외선 그런다. 그럼 너희들 자외선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길어 짧아? 훨씬 짧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빨강색보다 파장이 길다.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가 빨강색보다 파장이 길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까? 그렇지. 이걸 적외라 그래. 적외. 적외선 그래. 이걸 적외 그래. 적외.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어떻다? 길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요 정도 파장만 나누고 나중엔 얘보다 더 짧은 거 방사선. 나중엔 얘보다 파장이 긴 거 뭐라 그래? 전파. 그런 건 나중에 배워. 그래도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건 파장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장파를 붉은색 계열, 단파를 뭐라 그래? 보라색 계열. 요 정도는 알자고요. 됐어요? 요 정도는 알자. 3번.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 여기 되게 좋잖아.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 방출 스펙트럼이든 흡수 스펙트럼이든 그 선의 위치는 원소에 상관없이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선의 위치가 원소에 따라 모두 다르지. 그래서 저 선의 위치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원자를 또는 원소를 구별한다. 엄청 중요해. 오늘 이거 하나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백열전구.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니는 두 개밖에 안 배워. 백열전구하고 뭐하고? 태양하고. 태양하고 백열전구 연속 스펙트럼이다.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형광등을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헷갈리게 한 거야. 형광등은 안 돼.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형광등 안 된다. 백열전구는 된다. 그래서 형광등 안 됩니다. 백열전구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별빛 스펙트럼 분석 여기 있네.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왜 하냐고. 스펙트럼 분석 왜 하냐고. 별을 구성하는 또는 태양을 구성하는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별을 구성하는 태양을 구성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뭘 하려고 그래? 원소의 종류. 오늘 질량비는 아까 안 하고 넘어왔는데 질량비도 알 수 있어. 알겠어요? 질량비도 알 수 있어. 여기서 할까? 근데 책이 나와서 곧 할게. 질량비도 하자. 질량비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아주 쉬운 거야. 아주 쉬워. 잘 봐. 아까 했지? 나트륨만 할게. 나트륨은 흡수하든 방출하든 무슨 색 나와야 돼? 노란색 나와야 돼. 알겠니? 그럼 봐라. 빨주노 여기쯤 되겠네. 빨주노면 여기서 나트륨 무슨 색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야. 나트륨 방출 스펙트럼이래. 나트륨 방출 스펙트럼이래. 고온의 물질이야? 저온의 물질이야? 엄청난 고온의 물질이지. 근데 얘는 선이 얇아. 근데 어떤 별을 봤는데 나트륨이야. 됐니?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선의 굵기가 겁나 굵어. 됐니? 다 노란색인데 어떤 애는 스펙트럼 분석인데 아주 가느다란 나트륨이고 가느다란 노란색이고 어떤 건 선을 분석했는데 너무 두꺼운 두꺼운 노란색이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저 두께 이꼬르 질량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두께 비를 찾는. 그러니까 선 두께로 우리는 뭣도 알 수 있어? 질량비를 알 수 있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 거야. 쉽지? 오늘 거 아주 쉬운 거야. 스펙트럼 분석을 왜 하는지 알겠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 하나 더. 봐 이거. 우후. 그림 몇 번이냐? 40페이지에 2번입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됐니? 자, 봐. 가, 나. 차이점 뭐 있어? 연속 스펙트럼 중에 특정한 영역의 빛이 없어. 특정한 빛이 없어. 이거 특정한 파장이 없다는 말을 해. 특정한 파장이 없지. 됐습니까? 특정한 파장이 왜 없어? 아까도 했지만 특정한 파장은 너희들 시간 필요 없다. 나중에 하는 거야. 선생이니까 이거 써주는 거야. 됐니? 특정한 파장 이꼬르 에너지야.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는데 어쨌든 특정한 파장은 곧 특정한 뭘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특정한 파장은 뭘 의미한다고? 특정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 특정한 파장이 없어졌어. 그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특정한 파장의 영역의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건 어떤 새끼가 이 에너지를 뭐 해갔다는 거야? 가져갔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지? 흡수 에너지야. 에너지를 흡수해갔다는 놈이야. 그럼 저온의 물질이게 고온의 물질이게? 내가 에너지를 가져가려면 내가 에너지가 많은 놈이어야 돼? 적은 놈이어야 돼? 적은 놈이겠지? 그래서 얘는 저온의 물질이야. 아, 너는 저온의 흡수 스펙트럼이야. 얘는 봐.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뭐하고 있어? 파장을 방출하지.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방출하는 거야. 특정한 영역의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럼 특정한 영역의 파장을 방출했다는 건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을 방출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저온의 물질이야, 고온의 물질이야? 굉장히 고온의 물질이야. 굉장히 고온의 물질이야. 어마무시하게 고온의 물질이 되는 거야. 엄청난 고온의 물질. 됐습니까? 그런데 가하고 나는 저온, 고온으로는 찾았어. 근데 봐라. 이 두 놈은 선의 위치와 파장이 같니, 다르니? 두 놈은 선의 위치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 위치가 모두 같은데 좀 가하고 나는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그렇지, 같은 원소네. 그러니까 얘는 같은 원소의 저온의 물질. 얘는 같은 원소의 고온의 물질이라는 거죠. 같은 원소야. 그래서 가는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나는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된 걸 맞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주 고온이어서. 여기 있네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인가요? 말이 안 돼. 안 되겠죠? 얘네들은 서로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서로 같은 원소의 물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조금만 다시 앞으로 갔다 올게. 나 뒤로 가자. 됐죠? 자, 봐봐. 이건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잠깐 볼게. 자, 이번에는 뭐야? 여기 있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거지? 구성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를 할 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 할 수 있어? 별빛을 구성하면, 봐봐. 별빛의 스펙트럼은 원소와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뭘 할 수 있어? 원소의 종류할 수 있다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방금 전에 했어. 아까 문제 풀다가 해버린 거야. 바로 뭐 있어? 이 흡수선의 선폭, 두께. 요 두께를 보면 구성 원소의 무슨 비도 알 수 있어?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네. 원소의 종류와 그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단다.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단다. 알겠어요? 자, 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이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았어? 우린 뭘 알았냐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다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어. 우주에서 오는 빛을 다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이야.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았어? 3대 1이라는 걸 알았어. 우주는 그럼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되어 있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가봤거든? 우주를 가봤는데 우주는 거의 뭘로만 되어 있더라는 거야? 수소와 헬륨 원소로 되어 있더라는 거야. 다시 우리가 다음 시간 내용이 이거야. 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게 다음 시간 내용이야. 근데 어떻게 알았어? 우주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안 거야. 알겠니?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뭐 알아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 어떻게 알았다고? 수소와 헬륨을 구성하고 있는지 3대 1 어떻게 알았다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됐니?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배우면 되겠어? 우주는 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거란다.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스펙트럼 분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복습해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